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링크드인 통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이메일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광고 보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제가 이제 제 소개 짧게 먼저 드리고 이 고유 디지털 웨비나에 대해서 설명 조금 드린 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 이름은 박민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이랑 밴쿠버의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의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밴쿠버 중앙일보에서 영문 사이트도 디렉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SM 디지털 GSP 스튜디오라는 파트너 회사에서 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분야에서 디렉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밴쿠버에서 이제 잡보일드 비즈잡에서 디렉팅 소셜 미디어 관리 이 소셜미디어 쪽, 그 다음에 파트너십 관련해서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K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마케팅 이제 마케터로서 봉사도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고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런칭한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는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 경력이 한 10년 정도 쌓이면서 이제 작년에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 회사들이랑 같이 해서 전 세계에 다 합쳐서 한 40명, 50명 정도의 컨트랙터까지 합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통 주로 중간에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한국에서 북미로 진출하고자 하시는 회사들, 이제 글로벌 브랜딩을 위해서 꿈꾸는 그런 회사들한테 아이덴티티나 교육,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한국 회사들의 글로벌 브랜딩 성공이 또 회사의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저의 목표이자 또 고유 디지털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말씀드릴 건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가성비가 일단 좋고, 저희가 지금 고유 디지털에서 사실 8가지 서비스를 하거든요. 뭐 SEO부터 시작해서, 제가 저번 달에는 SEO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 또 뭐 소셜미디어부터 시작해서 뭐 컨텐츠 마케팅 등등을 하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해봤을 때도 가장 효과적이었고, 또 ROI가 좋았던 것 같아요. 금액 대비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컸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좀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을 때는 약간 협찬 위주의 그냥 물건을 주고 옷을 리뷰를 받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바뀌었겠죠. 근데 제가 아무래도 북미 브랜딩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만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하면서 좀 이건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명언은 아니고 어쨌든 사람이 얘기한 내용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관계 구축에 대한 말을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신뢰한다. 그리고 가치 창출은 견고한 관계 구축에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장점, 북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예시,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프로세스,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인플루언서를 구하고 연락하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 향상.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이 팔로우하는 50명의 인플루언서 팔로워만 25억 명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셜미디어는 지금 사실 뭐 페이드 광고나 SEO보다 많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용하는 이용자도 많고, 그리고 액티브하게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마케팅 방법과 비교했을 때 노골적인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의 관계가 없이 브랜드가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하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 및 신뢰 향상. 아무래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루언서들 보면서 인플루언서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잖아요. 뭐 요즘 음식이면 음식, 뭐 옷이면 옷, 화장품이면 화장품.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루언서 자체를 좋아하고 그 인플루언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더 이상 광고처럼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이 평소보다 브랜드에 더 개방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그 권장사항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시청자의 75%가 진정성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유튜브를 높이 평가하고, 또 전통적인 유명인이 아닌 인플루언서와 연결된 가능성이 있는 10대 구독자의 수가 70%가 넘는다고 해요. 이거는 다 어쨌든 북미의 기준의 퍼센테이지인데, 어쨌든 한국도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북미로 진출을 해서 인플루언서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류 TV 및 영화 배우보다 유튜브나 사용자의 리뷰를 이제 더 선호하고 저희가 더 확인을 한다고, 이제 이 추세가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 콘텐츠 전략인데,
지금 이제 마케터분들은 컨텐츠를 계속 활성화해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뭐 아이디어도 없고 어떠한 컨텐츠를 신선하게 나타낼까 할 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일정한 콘텐츠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로워들과 매일 소통하기 위해 이 인플루언서들은 계속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랑 계속 오랫동안 롱텀으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계약을 서명할 수 있다면 사실 브랜드 입장으로서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윈윈 롱텀 파트너십이라고 효과적인 협업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이고 오래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면 보통 50%의 광고주가 인플루언서가 6개월 이상 파트너십을 맺고 있대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하면 약간 이 인플루언서 자체로서도 책임감도 덜하고 뭔가 내가 대변해서 이 화장품이나 뭘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실제 제가 나중에 이제 예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SEO, ROI 및 수익 증대. SEO는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그 검색 엔진 최적화를 시키는 건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한 사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트래픽을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백링크를 구축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트래픽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여전히 SEO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높이 뜨는 그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ROI 같은 경우에도 다른 마케팅 채널보다 높은 ROI를 제공한다고 해요. 지금 2019년인데 2019년 데이터인데 사실 2022년도에 제가 다양한 그 CEO나 CMO들과 얘기를 해보면 광고 같은 지금 페이드 광고가 너무 많이 비싸지고 있고, 키워드 광고, PPC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SEO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건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또 그 세일즈까지 연결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많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데, 아시다시피 마케팅 전략을 하다 보면 처음 노출을 시키기 위한 것들, 아니면 이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구매까지 결정적으로 유도시키는데 굉장히 높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통계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기반으로 구매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광고를 통해서 들어가고, 뭐 PPC 통해서 들어가고, SEO 통해서 노출돼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요즘 사실 많이 비싸졌지만, 구매까지 결정적으로 클릭하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있고, 그 인플루언서의 마케팅이 좀 잘하고 있다면 그 인플루언서 추천으로 그 구매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지금 보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70%래요. 아시다시피 요즘 그 청소년분들한테 물어보면 인플루언서가 꿈이에요. 인플루언서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유튜버들과도 많이 이제 유튜브를 TV보다 더 많이 보고 그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제품 서비스를 본 후에 40% 이상 사람들이 구매를 할 만큼 그 높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Think with Google이라는 곳에서도 유튜브의 사용자 10명 중에 6명이 좋아하는 컨텐츠의 제작자의 제안에 따라서 구매 결정을 내린다고 말을 해요. 옛날에는 뭐 주변에도 물어보고 아니면 뭐 리뷰를 찾아본다든지 여전히 그 행위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 인플루언서를 얼마나 좋아하냐에 만큼 그 인플루언서가 제안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비용 효율증.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도 저희 이 데이터에 따라서 봐도 유료 광고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스타트업에서 시작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웨비나도 그렇고 뭐 고유 디지털 관련해서 좋은 컨텐츠를 올려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용 대비해서 조금 결과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 대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클릭하는 것들에 비해서 점점 더 이 결과들이 나빠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이제 다른 회사들을 관리를 했을 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 있는 많은 회사들도 이제 컨텐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눈을 돌리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촉진시키고 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비용을 낮추는 일반적인 방법은 인플루언서가 성과 기반 커미션을 받는 적절한 제휴 거래를 협상하는 것인데요. 예전처럼 얼마 돈을 내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를 중간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고객님들을, 그 회사분들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도와드리는데 백링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게 굉장히 카테고리가 한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어떤 인플루언서를 찾을지를, 인플루언서가 계속 또 바뀌잖아요. 그 상 위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나라별로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는 뭐 얼마를 주고 이번에 컨텐츠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만 길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거의 우리 비즈니스의 일부분이라고 인식을 주고 커미션을 받게 하는 행위도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주는 대신에 뭐 매출에 얼마 커미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저도 조금 더 돈도 돈이지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커미션을 받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판매한 만큼 그리고 내가 노출시킨 만큼을 받기 때문에 약간 인플루언서한테 다가갈 때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협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9번째, 소셜 플랫폼에서 무제한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 왜냐면,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인플루언서가 이 한번 바이럴을 타면 계속 확산이 엄청 빠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와 메시지 전달하는 이 컨텐츠가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고, 또 그 안에 우리 회사의 프로모션 코드, 뭐 매장 링크, 유튜브 리뷰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게시물 같은 것들에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만들어 두면 이 공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저도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좋다 이러고 제 친구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링크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공유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10번째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사실 모든 비즈니스에 적합해요. 물론 미용, 패션, 코스메틱 뭐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고 이제 굉장히 트레디셔널하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특히 여성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다른 내가 동경하는 여성들이 옷을 어떤 걸 입고 머리는 어떤 걸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요즘은 건강, 피트니스, 여행, 요리, 미용, 비즈니스, 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업종에 관계가 없는 이유는 인플루언서는 그 산업에 따라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경쟁이 덜한지는 다르지만, 물론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나 요즘 뭐 우주 관련한 이제 상품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크립토 관련된 것도 크립토 커런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인플루언서들의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업종과 상관없이 이제 모든 비즈니스에 적합하다라는 점. 그래서 회사에서 어떠한 업종을 하시던 간에 그 업종 안에서 인플루언서는 꼭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나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는 저희 회사의 물건을 그냥 컨텐츠를 올려주는 리뷰의 수준을 떠나서 우리 물건을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대신해서 팔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잘 선택을 해서 또 인플루언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틱톡에서 인플루언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어떤 채널에 맞을까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신 후에 그러고 나서 찾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예시를 한번 알아봤는데, 예시가 아니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북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2021년에 이제, 시작을 북미 브랜드 로고도 없을 때부터 거의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매출을 6개월 만에 1,000만 원, 월 1,000만 원까지 달성을 시킨 예인데요. 저희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에 제가 했던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가복을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룰루레몬처럼 그런 밴쿠버에서 시작된 그런 회사를 꿈꾸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가복을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패션 브랜드잖아요. 근데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옷을 운동할 때 입는 옷 그리고 옷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옷 같은 경우는 요가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 이 밴쿠버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런 운동복을 굉장히 많이 입어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룰루레몬인데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다양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챌린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밴쿠버에 또 요가를 좋아하는 그 요기들이라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사람들한테 먼저 전파되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면 알아서
이 한 명 한 명들도 개인 각각의 인플루언서들이고 각각의 비즈니스 오너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또 홍보도 해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이 일단은 요가 챌린지를 할 사람들을 구해요. 뭐 1,000명, 2,000명 팔로워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미리 연락을 하죠. 연락을 해서 뭐 6일 동안 진행되는 챌린지. 저희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데이 1에는 이런 포즈, 데이 2에는 이런 포즈, 데이 3에는 이런 포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호스트가 되어서 하고 나면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왜 예전에 뭐 얼음 붓고 하는 그런 챌린지 아직도 유행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챌린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했을 때 이긴 사람들 100불의 그 기프트 카드를 드렸었거든요. 저희한테는 이 사람들이 봤을 땐 100불이 크지만 사실은 큰 돈이죠. 하지만 이 원가로 따졌을 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좋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한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것들이 양질의 리뷰 컨텐츠를 또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러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재밌는 비디오도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포즈도 잡기 힘들고, 그리고 좀 전문가들한테 인정을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략을 택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레깅스 중에 너 너무 최고의 레깅스였고 너무너무 예쁘고 뭐 올라가는 것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 입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알아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려고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다기보다 챌린지를 통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총책임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는 이제 인플루언서 캠페인 오랫동안 챌린지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버웨이예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어쨌든 소셜미디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잖아요. 소셜미디어에서 사실 맨 처음에 효과적으로 올게닉한 그 좋아요나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실 기버웨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버웨이를 할 때 이제 인플루언서들과 같이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사람은 이 세 사람은 저희 모델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뭐 어떤 옷을 줄 테니까 뭐 사람들 태그해서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였어요. 이 인플루언서의 옷 입은 걸로 자체적으로 기버웨이도 저희가 했고,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분도 본인이 이제 본인 웹사이트에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알아서 또 파장 효과가 컸죠. 그리고 이분도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컨텐츠는 거의 다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낸 거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따로 비용을 내지 않고도 챌린지에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컨텐츠를 얻을 수 있었던 효과였고요. 저는 이 방법은 사실 다른 산업 방법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해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 음, 네. 그래서 초반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거의 이런 쪽으로 컨텐츠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요와 인게이징을 늘린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그 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북미에서 어떤 식으로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언박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짧게 보여드리고 이 인플루언서들은 도대체 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소리가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보면 이것도 대학생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브이로그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계속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알아서 해요. 이것도 뭐 물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 게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알아보고 자기 구독자들한테 안 좋은 정보를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이에요. 근데 북미에 이제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북미 이제 인플루언서를 마케팅을 저희가 도와드렸고 인종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인종, 나이 뭐 등등 그리고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여드름이나 오일 그러니까 여드름 피부에 사실 좋아요. 오일이 너무 많고 오일리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좋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찾았죠. 그래서 앰플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까지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이것도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언박싱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한 2, 3분 정도 하죠. 그리고 나서 화장품 화장하는 부분 들어가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유튜버는 사실 그렇게 큰 유튜버가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유튜버 총 다 해서 940뷰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드름 발생후 지성 피부 사람을 찾고 이렇게 그리고 유튜버 자체가 사실 비싸요. 다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비해서 제가 나중에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 두 분은 저희가 100불에서 300불 사이에 금액을 지불을 했어요. 저희가 인플루언서한테.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 그런 거 말고요. 인플루언서한테 직접적으로 내셔야 하는 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뷰가 조금 많은 사람들은 어떤 퀄리티 정도로 나오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팔로워나 뭐 좋아요 수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뷰 수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뭐 비슷해요. 언박싱하고 얼굴에 바르고 그다음에 어떤지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4분 정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13,700뷰를 받았어요. 총 둘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600에서 900불 정도 한 사람당이에요. 그 정도의 비용을 주었고요. 이 비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인플루언서한테 직접적으로 내셔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이 뭐 자체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팀이 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처럼 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그 접근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똑같이 사실 따라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까다로운 일이다 보니까 일반 스타트업에서 이걸 아예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 북미이다 보니까 뭐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해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회사가 커졌을 때는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많이 의존이 높으시다면 팀 내에 있는 게 사실 좋죠. 저희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원하는 키워드 및 브랜드 결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검색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루언서가 예전처럼 뭐 팔로워가 많고 좋아요가 많고 이 수준을 떠나서 대중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그 커멘트가 얼마나 달려 있는지 이 대중들이 이 커멘트를 통해서 사람들과 정말 소통을 하는지 이런 것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죠. 브랜드 소개나 상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동의서 작성을 하고 나면 물건 배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팔로우업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드래프트 그를 공유를 해요. 뭐 업데이트 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공유를 해서 그리고 그거를 수정 및 업로드 그리고 다른 소셜 미디어로 공유를 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가 사실 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좀 아시다시피 까다롭고 인플루언서들 자체 특히 북미 인플루언서들은 조금 더 뭐 소속돼서 일하고 이런 인플로이 개념이 아니라 음 크리에이터고 한 명의 비즈니스 오너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시간들도 다들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길게 시간을 두고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회사인데요. 이건 정말 저희 거의 회사 영업 노출일 만큼 이런 식으로 보내요. 뭐
저희가 다 준비를 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보낼까까지 다 생각을 해서 보내고요. 이렇게 보내고 나면 아웃라인들 서로 동의하에 이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가이드라인, 아까 공유해라고 했잖아요. 이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이유는 물론 이거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그 크리에이터의 개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본인 느낌 알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브랜드가 자리 잡기까지 우리 브랜드는 이러한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는 게 있으시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러니까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그 사람들도 봐야, 아, 이 회사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 우리 브랜드 스토리,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산이 됐고,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저는 사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좀 나중에 길게 하시는 분들이랑은 무조건 미팅도 하고 처음에 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다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히 성공적이게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사실 이 비용에 얘기하기 앞서서 저는 이 온라인에 나와 있는 이 비용은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했을 때 많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온라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쨌든 뭐 팔로워 기준으로 금액을 매기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팔로워만 보고 돈을 매기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도 팔로워지만 그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인스타그램은 뭐 1부터 1000 팔로워까지는 뭐 10불에서 100불, 뭐 마이크로는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것도 뭐 약간의 이거는 정말 대중적인 금액이고요. 제일 좋은 건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우리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괜찮겠어? 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은 길게 패키지로 생각을 해서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몇 개의 사진 아니면 영상, 뭐 글을 올려주는 대신에 얼마로 하자라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의 뭐 포스트당 얼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노 인플루언서가 5불부터 시작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도 유튜버보다는 틱톡이 훨씬 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질도 중요하지만 저는 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브랜드 자리 잡으실 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는 짧은 영상 금액 저렴하게 좀 해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틱톡이 좋은 채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사실. 아까 그 1분, 2분 받아내는 것도 거의 700불, 뭐 1000불까지 받아냈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초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했던 이유는 구글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사실은 그 소셜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어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처음에 예산이 버젯이 타이트하시다 싶으면 무조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과 일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40분 동안 쉴 새 없이 말을 떠들었는데 혹시 Q&A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그래도 많이 인원이 없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영님, 종필님, 질문 없으실까요?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경우에 사실 팔로워 외에 뭐 어떤 구체적인 좀 더 디테일한 뭐 트래픽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뭐 그 다른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아, 그 인플루언서의 트래픽이나 이런 거 뷰 같은 거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아마 유료로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좀 막노동이긴 한데 직접 들어가서 이제 얼마나 포스팅 얼마나 자주 했는지 그리고 좋아요 댓글이 몇 개인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비디오 같은 거 요즘 릴 같은 거 올리면 뷰수 같은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웬만하면 인플루언서들은 그걸 다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엑셀 시트로 그거를 다 정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좋아요 수, 비디오 평균 재생 수, 그다음에 댓글 수,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올리는지 이 정도만 사실 보셔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요. 제가 웹사이트나 그 인플루언서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툴들을 어차피 그분들도 이용해서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완전하게 정확하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제가 내리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막노동이어도 직접 사실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본사 이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보통 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도 해주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요즘 제가 웨비나 하면은 이렇게 조금 시간을 너무 늦게 들어오셔서 안타깝네요.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지선님. 지금 방금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한 웨비나를 제가 끝냈어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혹시 종필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비즈니스 지금 어떤 인플루언서를 찾으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마케팅 쪽을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긴 하는데 네네. 아마 막 분야 특정까지는 안 되고 이제 막 기획하고 있는 단계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혹시 산업 분야가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판매하시는 거죠? 음악, 음악 만들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 네, 앱 서비스. 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네. 어쨌든 이것도 그러면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무조건 유튜브 아까 비싸다고 말씀드렸지만, 유튜버가 사실 좀 효과적이겠네요. 왜냐면 음악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는 제가 또 하나의 예인데, 다른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하시는 서비스 도와드렸을 때, 그분들은 구독료 같은 것들 무료로 해드리고, 그 대신 뭐 한 달에 뭐 한두 개씩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올려주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의 코드도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제가 민주면, 뭐 민주 프로모 코드로 하면 그 사람들도 싸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식으로 윈윈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시는 것도, 서로 잃을 게 없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음, 네, 기획 단계시니까 아마 지금 뭐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뭐 그냥 개인적으로 문의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지선님, 늦게 오셔서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 방금 안 그래도 끝났어요. 저희가 보통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제가 준비를 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혹시 가영님이나 지선님께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튼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과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냐가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로 컨텐츠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도도 열심히, 이제 저희 해서 또 글로벌 브랜딩으로 확장하는데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